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봅니다. 자, 대한전선 일단 주가 좀 안 좋죠. 여기 5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 빠졌습니다. 근데 빠지고 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LS전선과의 공방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기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잘 안 드리는데 여기 그냥 기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격으로 어떻게 치환해서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인데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보기 전에 오늘은 기사를 먼저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경찰, 고전압 케이블 공장 설계, 건축 사무소 등 수사, LS전선, 강원 공장 맡은 가운 건축, 그리고 대한전선 충남 공장 건설도 참여했고 설비 배치 등 노하우 담긴 기밀 공사 과정을 통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LS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압수수색이 일어났고, 그쵸?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져서 지금은 안 빠지고 있어요. 이쪽 구간은 뭐였죠?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만약에, 그쵸? 만약에 이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악재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질 것 같았으면 여기서 더 빠졌어야 돼요. 여기서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은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격이 버티고 있죠. 가격이 버티고 있다는 건 누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 수급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그쵸? 당장에 보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거래가 터진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거래가 줄어듭니다. 이런 구간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세력들의 매집이 있다. 그리고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중고점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전선 관련돼서는 지금 어때요? 다중고점이 나오는 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다중고점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미래 가치는 누가 판단하죠? 시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그쵸? LS전선과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이 사실화되고 그런 부분이 대한전선의 어떤 한 축을 흔들 정도의 상황이라면 주가가 저가를 이탈하고 완전히 급락이 나왔어야 맞아요. 근데 대한전선이 하락한 구간은 어때요? 이쪽 구간이다. 그쵸? 물론 여기서도 등락폭이 커졌지만 이쪽 구간에서 뭐가 있어요? 먼저 빠졌다는 거죠. 왜? 먼저 올랐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전선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일진, 전기, 재룡, 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딱 요 세 개만 보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죠. 현대 일렉트릭 마찬가지죠. 이 다 뭐예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변압기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미국으로 왜 들어가요?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왜? AI 때문에. 중요한 건 AI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기술 유출 의혹,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가격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자,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내 계좌 수익률은 248%,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쪽 구간에서 제가 매매한 결과 쭉 내려보면 손절도 한번 있습니다. 근데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5월 달에 발생을 시켰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재룡, 전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 매매한 결과 6%, 4%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이런 정도의 상황은 꾸준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 매매한 구간이 비어 있죠. 이쪽에서는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재룡 산업과 같은, 그쵸?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같은 기업이에요. 그쵸? 같은 테마에 묶여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쪽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전에 뭘 만들었죠? 34, 16%. 어떻게?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나는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랬을 때 25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쭉 올려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제가 목요일 날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조금 아쉬워요. 한번 보여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자, 정확하게 뭐가 나오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이 수익 구간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싸게 사지 않는다. 싸게 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태성과 같은 종목군들 한번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것도 가격적인 부분이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 기준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대한전선도 어떻게 돼요? 대한전선. 압수수색 관련된 내용이 정말 문제시 될 거였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격대를 버티지 못합니다. 절대 못 버텨요.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정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올라가는 구간에 타점을 잡았을 때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대한전선 보면 어때요? LS와의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상황은 변함이 없고, 최근에 조정을 받은 부분은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DI 볼게요. 매수매도 마지막에 매도하고 쭉 빠지죠. 어때요? 25% 14% 이런 정도의 상황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오면 더 있기도 해요. 뭐 26, 22, 18% 이렇게 꾸준하게 여기서 수익을 냈죠. 내려갔을 때, 그쵸, 매매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럼 왜 팔았느냐? 더 올라갔죠. 이날 그냥 빠져서, 그래서 매도한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대한전선은 그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전기 부족. 지금 미국에 설비 투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사이클을 타는 거지, 우리가 LS와의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려될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그 수요, 그렇죠,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이지 뭐 소송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대한전선의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러려면 확인 필요하다 그랬죠. 보유기간 줄여야 되니까 이 내용을 제가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